대표팀에서 이강인의 배은망덕한 태도로 상처받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위로받고 있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른 토트넘의 신의 공격수 돌리가 손흥민에게 존경심과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토트넘 유스 출신인 돌리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3경기에 출전하며 1군 무대 데뷔에 성공했습니다. 돌리는 토트넘 21세 이하 팀에선 주축 선수로 활약하며 팀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19살의 신예인 돌리는 유스팀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은 끝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활약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돌리는 영국 풋볼 런던을 통해 토트넘 1군에 합류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돌리는 1군 팀에서 함께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고 경기에 나서고 선발 출전하고 싶으며 1군 팀에서의 활약을 위해선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시즌 난타전 끝에 무승부를 기록했던 맨체스터 시티전에 출전하기도 했던 돌리는 나는 경기에 출전했을 때 긴장했고 두려웠지만 경기가 끝난 후에는 행복했다고 기억했습니다. 특히 돌리는 손흥민이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도움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돌리는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고 그가 주변에 있는 것이 좋으며 항상 웃고 나를 도와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훈련에 도움을 주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며 그는 나에게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골대 앞에 있으면 그는 내가 좀 더 차분해지고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하며 상황이 필요할 경우 추가 터치를 하라고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간단한 일이고 큰 일이 아니지만 그런 건 분명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서 세세한 조언 하나가 그에게 큰 힘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같이 손흥민은 토트넘 주장으로 늘 팀을 생각하고 동료를 다독이며 이끄는데 경기장 밖 훈련장 어느 곳에서도 변함없었고 어린 샛별은 그런 주장의 따뜻한 손길과 조언 속에 더 큰 희망을 품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어린 선수들까지 살뜰히 챙기는 주장 리더십이 또 한 번 조명된 가운데 손흥민은 이적설까지 터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손흥민 영입을 위해 2,590억 원을 투자할 전망입니다. TBR은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알이티하드가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손흥민과 살라를 영입하길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히샬리송을 영입하려 했던 그들은 계약을 성사시키기에 시간이 부족했고 결국 여름에 다시 다가갈 예정인데 이번에는 히샬리송이 아니며 손흥민과 살라의 더블 영입이 그들의 꿈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알이티하드는 손흥민과 살라에게 돈을 쏟아 부을 준비를 마쳤고 오는 2025년 여름 계약이 종료되는 손흥민에 대해 토트넘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필두로 유럽 정상급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성에 차지 않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선수 수집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던 손흥민이 살라와 함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ESPN은 알이티하드가 이적료 6천만 유로, 한국 돈 860억 원과 보너스를 포함한 오프닝 비드를 통해 토트넘의 손흥민에게 움직일 준비가 됐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개인 계약으로는 4년 동안 1억 2천만 유로, 한국 돈 1,730억 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BC는 알이티하드가 리버풀에 1억 5천만 파운드, 한국 돈 2,525억 원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계약으로는 3년 동안 2억 4천만 유로, 한국 돈 3,460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살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에 큰 관심이 없었고 결국 알이티하드는 히샬리송 영입에 나섰지만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오일머니는 이번 시즌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손흥민과 살라 영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에 의존하고 있지만 영원한 자원이 아니기에 스포츠 등 문화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최고 선수들을 영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그들은 100명 정도의 선수들을 영입해 최고의 리그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손흥민과 살라도 그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손흥민과 살라의 몸값으로 8,575억 원을 지급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축구 명문 파리 생제르맹도 비슷한 이유로 손흥민을 영입 리스트에 올려놓았습니다.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는 PSG가 손흥민을 영입해 아시아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길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PSG도 손흥민의 이적료로 6천만 유로 안팎의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SG는 지난해 이강인을 영입한 뒤 유니폼 판매 등으로 짭짤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이강인의 유니폼은 간판 스타 킬리안 음바페를 제치고 판매량 1위에 올랐습니다. 스포르트는 지난 여름 이강인을 영입한 이후 아시아 시장의 폭발적인 잠재력을 확인한 PSG는 아시아 최고 스타 손흥민도 품고 싶어 한다면서 올 시즌 종료 후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나도는 음바페의 빈자리를 손흥민으로 메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은 사우디 러브콜 뒤로하고 토트넘과 재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다시 한번 토트넘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천문학적인 오퍼에도 토트넘에 남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이 손흥민과 곧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소식통에 따르면 손흥민은 사우디 클럽과 강하게 연결되고 있지만 어떤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해리 케인이 떠난 후
토트넘 주장 완장을 차고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전방으로 자리를 옮겨 벌써 두 자릿수 득점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2025년 여름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되지만 양측 모두 동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최소 1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어 당장 크리스마스쯤 합의에 이를 것이라 전망됐지만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현재 주장인 손흥민의 위상을 감안해 팀 내 주급 1위로 장기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번 보도로 협상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토트넘에서 손흥민에게 수비하라며 소리를 지르고 임대를 떠난 다이어가 굴욕적인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얼빠진 에릭 다이어가 아닌 엔도 와타루를 영입했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영국 팀토크는 다이어가 이미 뮌헨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으며 더 이상 가망 없는 선수가 아닌 리버풀 스타를 영입해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가 언급한 리버풀 스타는 엔도입니다. 매체는 뮌헨에서 다이어의 미래가 의심스럽고 뮌헨이 임대 신분인 다이어에게 재계약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뮌헨의 몇몇 임원들은 다이어의 느린 스피드와 무딘 플레이를 이미 알아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그를 데려온 토마스 투엘 감독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뮌헨을 떠나기에 투엘 감독의 후임에게 다이어는 그리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이어는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을 떠나 뮌헨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번 시즌 남은 기간까지 뛰는 임대 형식입니다. 뮌헨에서 사옵션인 다이어는 한 달 동안 6경기를 뛰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에서 보여줬던 특유의 불안한 수비는 뮌헨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체는 지난 시즌까지 11년 연속 우승한 팀이 잘못한 것은 따로 있고 다이어가 아닌 더 똑똑한 계약을 했어야 했으며 비슷한 나이에 더 적합한 선수가 분데스리가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다이어가 아닌 엔도를 영입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엔도는 지난해 여름 슈투트가르트에서 4시즌을 보낸 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명문 리버풀로 이적하면서 주목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적 초반엔 고전했지만 차츰 적응하며 출전 수를 늘렸고 지난 12월 구단이 선정한 이달의 선수에도 뽑히며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엔도는 지난 26일 유럽 진출 6년 만에 첫 우승컵을 들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리버풀은 26일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첼시와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버질 반 다이크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엔도는 선발 출전에 120분 풀타임을 소화했는데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름값 높은 첼시 공격수들을 상대로 탄탄하고 끈질긴 수비력을 선사하며 리버풀의 통산 10번째 리그컵 우승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위른겐 클롭 감독의 극찬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리버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기 후 클롭 감독은 와타루가 리버풀에 온 것은 행운이었다며 나는 엔도가 4년 안에 리버풀과 장기 계약을 맺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롭 감독은 엔도의 여권상 나이는 31살이지만 그는 기계처럼 잘 뛰고 훌륭한 수비 두뇌를 가지고 있으며 그는 EPL에서 최고 수준의 성장을 이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고 전했습니다. 축구 전문가 마누엘 베스는 과거 뮌헨에선 다이어 같은 선수를 결코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고 EPL에서 가망 없는 선수가 뮌헨으로 입단하는 그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며 뮌헨이 길을 잃은 지점이 바로 이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스는 엔도가 지난 여름 슈투트가르트에서 리버풀로 건너가기 전 잡았어야 했고 그는 뮌헨에서 훌륭한 자원으로 남았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뮌헨이 뒤늦게 다이어의 영입을 후회하자 위기에 봉착한 다이어는 손흥민을 팔아가며 김민재 선수에게 붙어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매체 켈라우는 다이어가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한 소감부터 유로 2024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눈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다이어는 김민재와 이야기를 나누어 봤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이어는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나는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김민재는 좋은 선수이자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이어는 2014-2015 시즌부터 토트넘에서 총 10시즌을 뛰었습니다. 팀 내 핵심 수비수로서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올 시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로 합류한 미키 판더펜에 밀렸고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이어를 주요 선수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는 벤치를 지키기만 했고 경기에 나와도 영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팀을 떠나야 했고 이때 토트넘 시절 한솥밥을 먹은 해리 케인이 있는 바이에른 뮌헨과 연결됐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달 다이어를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에 영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즌 종료까지 활약상을 본 뒤 만족하면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임대 계약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구단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보강한 첫 번째 선수였습니다. 토트넘 시절보다 다이어의 영향력은 커졌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에서 단 4경기를 뛰었는데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고 분데스리가에서 6경기에 나섰습니다. 그중 4경기에 선발로 출전할 정도로 존재감이 컸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던 선수는 바로 절친한 친구 케인입니다. 그는 스태프 전체가 나를 도와줬고 선수들도 나와 케인을 위해 바이에른 뮌헨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도와줬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이어는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바이에른 미넨은 최근 연패 수렁과 함께 리그 우승이 어려워졌습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이 올 시즌을 끝으로 결별하게 되면서 팀 내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습니다. 다이어는 투엘 감독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남은 시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투엘 감독이 나를 여기로 데려왔고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대한 좋은 결과로 시즌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과연 어리버리한 플레이로 부정적인 평가를 듣는 다이어가 위기에 봉착한 미넨을 우승으로 이끌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미넨은 자업자득입니다. 누가 봐도 느리고 멍청한 수비를 하는 다이어를 데리고 가놓고 그가 잘하길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미넨은 이번 시즌 다이어 때문에 망했습니다. 토트넘으로 돌려보내면 되는데 또 그러면 나이만 많고 실력은 없는 그가 손흥민 선수를 괴롭게 만들게 뻔하기에 정말 짜증이 납니다. 다이어가 미넨에 있으면 김민재가 괴롭고 토트넘에 있으면 손흥민이 괴로우니 이쯤 되면 악연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은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헌신한 값까지 톡톡히 받아야 합니다. 때마침 사우디와 파리 생제르맹까지 붙어 몸값을 올려주니 분위기는 좋습니다. 부디 손흥민 선수가 좋은 계약으로 남은 선수 생활 행복하게 축구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거예요. 2024년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